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예, 이번 주 3차 시인데요. 오늘은 이제 자연과 윤리 내용 마무리를 지면서 관련 이제 수능 기본 문제와 수능 실전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연과 윤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어,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면 동서양의 자연 간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제 동양의 대표적인 유교, 불교, 도교에서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서양의 대표적인 자연관인 인간중심주의를 필두로 온건한 인간중심주의, 동물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이렇게 해서 5가지의 큰 어떤 자연을 바라보는 이제 거기에 9명에 달하는 사상가들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오늘날의 어떤 환경 문제의 특징, 그래서 기후 정의라고 하는 이러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그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 이것은 이제 우리가 3단원에서 배웠던 어떤 정의라는 개념과 연결시켜서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그 경제적 약자들에게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후정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으로 그 1920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때 처음 갖게 되는 거죠. 기후 변화 협약을 하게 되고 교토 의정서, 뭐 파리 협정, 최근에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게 열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합심해서 오늘날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오늘은 이제 EBS 퀴즈 128쪽 마무리를 지면서 여러분들 이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실제 시행되고 있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탄소라고 하는 건 그쵸, 자동차 특히 이제 이 공장에서 매연으로 배출되는, 결국 이 공장은 산업 기반 시설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선진국들이 이미 많은 경제적인 발전을 통해서 많은 공장들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 당연히 물건들을 많이 생산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이 탄소가 계속 배출되겠죠. 이렇게 해서는 환경 오염, 특히 대기 오염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잖아요.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개발도상국, 경제적 약자인 나라들한테 너네는 이제 더 이상 이 환경 문제 심각하니까 공장 짓지 마. 이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어떤 노력의 차원으로 그러면 이 탄소 배출권을 나라마다 제한을 하자. 그래서 1년에 배출할 수 있는 어떤 용량을 정해놓자라고 해서 기준점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공장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은 그걸 당연히 초과하겠죠. 대신 이제 경제 개발이 안 된 공장들이 없는 나라들은 당연히 1년 내내 그 나라의 전체 공장을 돌려도 그걸 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떤 차익만큼을 서로 어떤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교토 의정서에서 온실가스 배출 거래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국가마다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량 의무 달성을 위해 자국의 어떤 기업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이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이제 그것을 돈 주고 사서 그러니까 전체 지구에서 배출되는 탄소가스를 어떻게든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대신 그러면서 아까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결 기후 정의, 즉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를 이제 이렇게 마련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 이 제도가 의도는 그쵸? 의도는 어쨌든 환경 오염을 줄이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전 세계가 합심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한계점도 분명히 있어요. 한계점. 왜냐하면 그러면 그래 잘 됐다. 나 탄소 배출거 우리나라 잘 사니까 돈 주고 많이 사. 그럼 그만큼 공장을 돌리면 나는 내 책임을 다했어. 그렇죠. 그래서 돈만 지불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정당화된다라는 어떤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이자라고 하는 어떤 대원칙에 좀 위배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한계점을 분명히 갖고 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그래서 최근에는 결국 이러한 인간들의 소비를 줄이는 거고 그러기 위해선 인간의 결국 어떤 욕망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욕심 같은 거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동양에서 특히 동양의 도교,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서 강조했던 개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양 사상에 많이 집중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 치닫고 있는데요.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특히 여기서 이제 요나스 또 한 번 나오죠. 요나스의 책임 윤리. 자, 환경 문제와 미래 세대의 생존. 여러분, 이 지구는 우주에서 이제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고 있는 별이잖아요. 물론 이제 인간들이 우주선을 발사하고 우주 개발을 통해서 우주에 다른 어떤 생물체가 살고 있는 별을 행성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지구가 유일한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럼 이 지구를 그렇죠. 우리만 살고 끝낼 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도 살아갈 수 있게 보장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환경 문제와 미래 세대의 생존은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환경 문제는 미래 세대의 생존 그리고 플러스 그들의 삶의 질과도, 즉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구를 우리 마음대로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다 써버려.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지구, 물려주기는 물려주는데 다 쓴 지구를 물려준다. 이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환경 문제는 미래 세대의 생존 플러스 그들의 삶의 질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후변화, 환경오염이 지속되면 결국 미래 세대는 살아갈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현 세대, 우리는 미래 세대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고 온전한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환경 보존을 해야 된다. 인류는 하나의 연속적인 세대로 그죠? 끊임없이 이어가야겠죠. 도덕 공동체이며 어느 세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 인류의 공동 자산인 자연환경을 남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당연하겠죠. 이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가 공감하고 여기에 동의하는 가치일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요나스가 또 한 번 강조되겠죠. 인류 존속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요나스는. 그래서 현 세대가 가진 책임은 1차적으로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이며 2차적으로는 그들의 삶의 질까지도 배려하는 것이다 라고 요나스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나딩스 배려윤리. 나딩스 언제 배웠죠? 배려윤리. 우리가 공리주의 의무론이 현재에도 유용되게 사용하고 있는 그 윤리 이론의 핵심적인 두 축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의무론도 한계점이 있고 공리주의도 한계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떤 보완해 주는 개념으로 기존의 윤리 이론이 남성 중심의 정의 중심의 윤리였는데 약간 다른 시각으로 여성 중심의 배려 중심, 그때 나딩스와 길리건 나온 거죠. 이게 오늘날 환경윤리에서도 의미를 지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환경을 보호하는 행위는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가치, 즉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배려윤리도 미래 세대의 어떤 환경윤리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 환경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제 뭐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 훨씬 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발이냐 보전이냐, 무슨 얘기냐? 인간은 끊임없이 물건을 만들어내고 소비를 해야 되고 고기를 먹어야 하고 음식을 먹어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 발전은 필수예요. 왜? 그러한 어떤 경제적 활동, 생산 활동이 없으면 인간은 멸망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선 자연을 이용하고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환경오염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라고 개발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는 멈춰야 할 때다.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고 환경을 보존해. 안 그러면 모두가 다,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파괴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서로 어떤 대립된다고 할까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래서 나온 용어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즉 개발은 계속해야 하는데 그걸 이제 환경을 생각하면서 개발하자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개발론자와 보존론자, 당연히 개발론자는 보존론자. 자, 자연은 도구적 가치를 지니며, 도구적 가치, 그쵸? 인간중심주의가 바라봤던 인간중심주의 서양의 대표적인,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는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해결할 수 있다. 실제 이러한 가치관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은 뛰어나다.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환경 문제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 뭘로? 과학기술로.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개발을 주장했죠. 강조했고요. 반면에 보존론은 자연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과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큰 이익이라는 점에서 자연 보존을 주장한다. 두 가지가 서로, 근데 이제 개발과 보존 사이의 딜레마, 그쵸? 해결책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떤 의미냐? 이것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즉 우리가 현재 우리의 욕심만 채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개발은 하되 미래의 우리 후손들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환경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환경이 되살아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개발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생태 지속 가능성의 범위에서 환경 개발을 추구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공존, 개발과 보존을 양자택일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하는 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입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선 개인적으로는 에너지 전략,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친환경 소비 생활. 그쵸, 여러분, 특히 이제 코로나 같은 현재 전 세계 팬데믹 상황에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가장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그쵸, 의료진들 너무도 고생이 많죠. 또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연구하는 과학자들,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그쵸? 고마움을 우리는 항상 느껴야 돼요. 이제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럼 우리는 할 일이 없을까? 여러분, 이제 마스크 필수가 돼버렸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 개인들 마스크 필수인데,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뭐 학교 수업이랄지 뭐 학원이랄지, 이제 그런 곳에 갈 때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어떤 안전이나 그런 게 확인되는 구사 마스크 하고 가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일회용 마스크를 지향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이렇게 일회용 마스크를 다 쓰고 뭐 하루만 쓰고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뭐 이틀 3일씩 쓰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다시 재활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지금 그쵸 환경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천 마스크나 이제 그런 것도 복합 같이 사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당연히 일회용 사용 줄이기. 그래서 뭐 우리 학교도 여러분들 텀블러 데이 같은 거 하는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친환경적 소비, 그죠? 환경에 도움이 되는 소비, 비록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게 환경적으로 도움이 된다. 농약을 덜 썼다.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했다. 이제 그런 걸 사는 것도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예요. 이제 국가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그렇죠. 석탄, 석유 발전,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걸 멈출 수는 없겠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환경에 악영향을 주니 친환경적인,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그래서 엄격히 시행하는 법과 제도를 노력해야 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노력입니다. 국가를 넘어서 이제 전 세계가 합심해야 될 노력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제적으로는 파리 협정, 람사르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등 이런 것들이 강제성은 없을 거예요. 왜? 국가 간에 서로 이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강령의 성격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협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서로 합의하고 거래 제도, 뭐 녹색 기후 같은 어떤 국제적인 제도나 기구를 통해 이제 국제적인 협력도 기울여야 한다. 결국 오늘날의 환경 문제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 정의를 통해서도 전 세계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 이제 그거의 하나의 큰 방법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개념 여러분들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자연과 윤리단원 얼만큼 이해했는지 한번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교재 129쪽입니다. 129쪽.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한 번씩 풀어보고 선생님 설명을 듣는 것이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풀어주는 설명을 잘 듣고 꼭 본인이 복습을 통해서 풀어보기 바랍니다. 1번. 가나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네. 옳지 않은 거였어. 자, 가와 나, 가. 자연은 일종의 기계이며 자연의 모든 과정은 필연적이고 자연적인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인간은 이성을 통하여 이러한 인과 법칙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들, 가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 같아요. 서양의 데카르트, 인간 중심주의 사상의 데카르트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가는 데카르트입니다. 나와 볼게요. 인간은 인위가 가해져 인위적으로 뭘 하는 게 가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 여기 핵심적인 한자가 있죠. 무위자연. 여러분, 무위자연 하면 당연히 이제 도가 사상, 도가. 지향에다 만물의 근원은 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상적인다. 도가, 노자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는 데카르트 서양, 나는 도가, 노자 사상입니다. 옳지 않은 거래요. 자, 가. 자연은 생명이 없는 물질적인 재료이다. 데카르트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맞네요. 가, 데카르트. 자연의 변화를 기계적 인과관계. 여기 인과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맞네요. 자, 나. 자연은 아무런 목적이 없는 무위의 체계다. 자, 도가
노자는 자연 자체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도가는 이렇게 자연을 바라봤다라고 우리 수업한 내용이 기억나네요. 4번, 인간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그죠? 무의자연이라는 삶의 태도가 그냥 자연에 맡겨서 자연의 큰 운행대로 살아가라라는 거잖아요. 다 맞네요. 5번 볼게요. 가와 나는 자연의 가치는 인간의 욕구 충족도와 비례한다. 여러분 요렇게 인간의 욕구 충족과 비례해서 하면 자연을 마음대로 무분별하게 개발할 수 있겠죠. 자, 노자는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틀리게 얘기한 것은 5번이네요. 데카르트와 노자의 자연관을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봅시다. 가 사상의 입장에서 나를 주장한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 자, 가. 하늘은 아버지이고 땅은 어머니래요. 천지에 가득 찬 기운은 나의 몸이다. 천지를 운영하는 원리는 나의 본성이다. 인간의 본성. 사람들과 나는 한 배에서 나왔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한 형제다. 여러분 그림으로 표현했던 하늘, 땅, 그 중간에 누가 있다? 인간.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게 본성이고 그게 하늘의 본성을 실천하는 것이다. 유교에서 바라봤던 자연관입니다. 이 그림 잘 생각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유교 입장에서 나를 주장한 사상가에게 나는 누군가 봅시다.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래요. 자연의 해석자, 자연의 질서에 관해 실제로 관찰, 고찰, 그 이상의 것은 알 수 없다. 할 수도 없고 인간의 지식이고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누굽니까? 서양의 베이컨 역시 인간 중심. 유교적 입장에서 이제 베이컨 인간 중심주의에게 하는 비판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거죠. 기억, 자연을 인간의 삶을 위한 도구로 보아야 한다. 자, 베이컨은 인간중심주의는 자연을 인간의 삶을 위한 도구로 보고 있죠. 근데 간과한다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 인간과 자연은 상보적인, 상호보완적인 그런 뜻이에요. 상보적이란 건 상호보완적인, 유기적,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게 유교잖아. 근데 간과하고 있잖아, 베이컨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동양에서의 그림, 동양, 서양 이렇게 바라봤던 자연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서양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구분했다. 디귿, 인간은 자연을 과학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베이컨이 이렇게 주장했죠. 근데 그걸 간과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틀리네요. 리을, 자연이 단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물질적 대상이 아닌데 베이컨 너네들은 그걸 간과하고 있잖아 라고 비판을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이네요. 이렇게 동양의 자연관, 서양의 자연관을 유교와 베이컨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다라고 알아봤습니다.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가.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자, 의무에 대한 어긋남이래요. 의무. 왜냐하면 그로 인해 동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인간에게서 둔화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도덕성이 매우 이로운 자연적 소실이 점점 약화되어 결국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자, 직접적 의무, 간접적 의무를 얘기했던 칸트 내용인 칸트. 자, 칸트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칸트는 자율성과 도덕성을 지닌 인간에게만 직접적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인간 이외에
자연이나 동물에게는 직접적 의무가 없다. 하지만 간접적 의무는 있다. 왜? 우리가 동물이나 자연을 인간처럼 도덕성이나 자율성이 없다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그 함부로 대하는 습관이 결국 인간에게까지도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칸트 사상의 핵심이잖아요. 자, 그럼 볼게요. 평소 동물을 싫어하는 A는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만나면 발로 차는 듯 학대 행위 안 되죠. 요새는 그쵸, 이렇게 했다가는 아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그쵸.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이네요. 1번 동물도 목적론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칸트는 이렇게 얘기 안 했죠. 동물이 고유한 선을 지녔을까요? 도덕적 선은 인간만이 지녔다라고 했을 거예요. 동물은 자율적 행위 능력이 있는 주체 아니라고 했죠. 인간만이 자율적 행위 능력이 있는 주체라고 칸트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직접적 의무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4번 동물은 이성이 없지만 도덕적 지위를 지녀. 자, 도덕적 지위를 지녔다? 아니죠. 5번 동물 학대가 인간성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동물을 학대하면 그게 인간을 학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나 자연을 간접적으로 잘 돌봐야 한다. 칸트는 이렇게 주장했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칸트 인간중심주의.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적어도 고통, 즐거움, 쾌고감수 능력이네요. 이익관심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 생각납니까? 예를 들어 돌멩이는 이익관심을 같이 한다겠죠. 무생물은 그런 게 없다. 그러나 왜냐하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쥐는 뭐예요? 동물이죠. 차여서 길에 굴러다니지 않을 이익관심을 갖고 있다. 이익관심, 이익평등 누구예요? 싱어. 예. 동물 중심주의. 이렇게 여러분들 핵심 단어를 통해 이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배웠던 9명 중에 누군가 지금 나오잖아. 베이컨, 칸트, 데카르트, 싱어 이렇게 그 사상가들을 알아야 이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물중심주의 싱어의 입장에서 맞는 걸 고르는 거죠. 인간은 동물을 인간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인간은 동물을 인간과 동일하게 대우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할까요? 인간 여전히 소중해요. 그런데 이제 동물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 자칫 헷갈리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의 이익이 충돌할 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성립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이익이 충돌할 때 당연히 그래 인간 생각하지 않고 동물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인간들이 동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중심주의는 인간 여전히 소중해. 하지만 동물도 소중해. 근데 그 동물 인간과 똑같다.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니은 쾌고감수 능력이 없는 존재도 도덕적 고려. 자, 동물은 왜 생각해야 되느냐. 핵심이 쾌고감수 능력이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돌멩이는 쾌고감수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돌멩이는 돌볼 필요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것도 역시 틀립니다. 디귿 다른 존재의 이익을 고려할 때 유정성, 감정이 있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죠? 쾌고감수 능력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유정성이라고 해요. 그렇죠? 동물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정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맞네요. 리을 인간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동물의 본질적인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동물의 이익과 인간의 이익을 똑같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그걸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인간과 동물을 똑같이는 절대 아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5번에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실제 이제 기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못하는가 정도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수능은 이런 수준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수능 실전 문제 여러분 나머지 5번부터 8번 여러분 130쪽의 문제도 꼭 풀어보셔야 합니다. 이제 수능 실전 문제 131쪽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가나 사상의 입장에서 사례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네요. 가, 인간은 하늘의 도를 본받았다. 다른 인간과 존재하며 사랑. 이게 딱 인 명시에 나왔네요. 예. 유교겠네요. 유교.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 인간은 인간의 의지나 욕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자연은 존재한대요. 가치를 인식하고 무의자연 딱 나오면 뭐다? 도가 어떻게 보면 유교 도가 동양의 입장에서 땡땡 지역 땡땡 산을 개발하려고 하는 A는 중장비를 동원하여 땡땡산을 대규모로 깎아내고 거대한 오락 시설을 인간의 욕망이겠네. 건립하려는 계획하고 있는데 조언을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네요. 가, 인간은 천이라빌 그쵸 하늘과 하나가 되는 지향의 함을 알아야 해 라고 유교에선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2번, 인간은 자연의 생명력을 도덕적으로 해서 맞죠. 선생님이 항상 이 그림 명심하라고 했어요. 하늘의 선 맞습니다. 3번, 도가 자연은 일정한 목적이 없는 무질서의 체계임을 알아야 한다. 옳지 않은 거죠. 자연은 일정한 목적이 없는 자, 여러분 인간은 자연은 일정한 목적이 없는 요거는 맞죠. 그런데 그게 질서가 없는 무질서의 체계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도가에서는 그 목적이 없는 자연은 맞지만 그게 질서가 없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거대한 질서 잡혀 있는 그러니까 그 자연에 맞춰 살라고 하잖아. 만약에 그 자연이 목적이 없는 질서가 없는 거다라고 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질서의 체계임 요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건 3번인데 나머지도 봅시다.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잘못. 그렇죠? 동양에서는 인간 안에 자연이 있다라고 하는 그림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면 될 거예요. 역시 맞고요. 5번 가와 나는 인간은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죠? 유교도 마찬가지야.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서 도덕적으로 사는 게 순응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3번. 역시 한 번 어떻게 생각해서 3번 맞겠지 하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무질서라는 말. 여기 함정이 파져 있다. 그래서 수능 실전 문제는 한 번 또는 두 번, 세 번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가불의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할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들을 부주의하게 내던져 버리는 것은 야만행위이거나 세계의 자원 중에서 인류의 공동 자산을 도둑질하는 행위와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 공경에 처해 있는 세계의 열대우림 지역으로부터 오는 목재를 사치로 간주해야 한다. 열대우림 목재의 장기적인 가치는 지금의 이용 가치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열대우림을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은 거래되는 화폐의 양을 증가시키는 양적인 팽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성장. 이와 같은 패러다임에서는 자본이 모든 가치의 척도이자 목적이 된다. 이제 우리는 미래의 패러다임을 지속 가능한 발전, 여기 핵심 단어가 나왔네요.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발전의 열매를 사회 공동체와 자연 상태가 모두 누릴수록 해야 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기에서 강조할 내용 고르면 되겠네요. 기억, 현 세대가 아닌 미래 세대의 욕구 충족을 고려해야 된다. 여러분 현 세대가 아닌? 당연히 현 세대의 욕구도 충족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현 세대의 욕구를 무시하고 미래 세대만
생각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예요. 여기에 동의할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틀렸고요. 과소비적인 행태를 반성하고 절약의 미덕을 우리 인간 개개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덕목이네요. 니은 맞고요. 디귿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자연을 개발하는 것을 중단? 여러분 현실적으로 중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기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은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개발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를 조절하자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리을 현 세대의 필요 충족을 위해 미래 세대 삶의 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미래 세대에게도 이 지구를 어떤 지구를 물려줄 것이냐. 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지구를 물려줘야 한다.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 정답은 3번이네요. 역시 다시 한번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3번. 예, 꼭 나오는 형식이죠. 갑을병 세 사람을 일단 알아야 돼. 자, 볼게요. 그럼 갑. 생명 공동체의 범위를 대지까지 확장. 대지윤리 누굽니까? 레오폴드. 생태 중심이죠. 생태. 가장 범위가 큰. 자, 을 볼게요. 쾌고감수 능력. 어떤 존재가 최소한 고통받지 않은 이익관심, 이익평등 누굽니까? 예, 싱어. 앞에도 나왔는데 싱어 또 나오네요. 동물중심. 병. 모든 생명은 자기보전, 행복을 향해 움직이는 목적 지향적인 활동의 단일 체계라는 점에서 동등한 목적론적. 자, 모든 생명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누굽니까? 자주 출제됐다라고 얘기했죠. 생명 중심. 자, 이렇게 여러분 써놓으면 좀 덜 헷갈릴 겁니다. 이제 그쵸? 여기 이제 질문에 예 아니요 대답할 질문. 자, A는 레오폴드는 yes 해야 되고 싱어 동물 중심은 아니요 해야 되는 질문이 들어가면 맞겠죠. 자, 대지의 모든 생명은 인간의 가치 판단과 무관하게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자, 여러분 여기서 레오폴드는 대지의 모든 생명이 인간의 가치 판단과 무관하게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대지의 모든 생명, 여기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 인간의 가치 판단과 무관하게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예. 예. 근데 여러분 봐봐. 이게 아니요 가잖아. 테일러 생명 중심도 여기는 yes라고 해야 돼. yes. 그렇죠. 그래서 기억이 틀린 겁니다. 이해됐죠? 레오폴드도 당연히 yes, 테일러도 yes 해야 돼. 그래서 아니요가 아닌 게 되는 갑을병 사상가에서 그래서 기억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자, 니은 볼게요. 니은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까? 당연히 싱어는 쾌고감수 능력을 도덕적 합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테일러도 아니요 할까요? yes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니은 틀린 거야. 요런 문제, 요런 형식의 문제가 가장 여러 번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볼게요. 이제 C. 싱어만 yes 하면 돼. 종의 차이도 도덕적 지위에 차별을 두는 것은 잘못인가? 예. 그래서 동물종과 인간종 이렇게 구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디귿 맞네요. 자, D. 테일러가 yes 해야 돼. 생명체는 자신의 고유 방식으로 자신의 선을 생명체는 실제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여러분 그래서 요거 이 포함 관계 그리고 둘 다 yes 하는지 yes no 하는지 요런 구분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런 문제 여러 번 풀어보면 여러분 이제 자연스럽게 될 거야. 자, 4번 갑을병 사상가 입장에는 성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자,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 지식은 인간이 자연의 의도에 맞게 변형하여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야 된다. 예, 인간 중심 베이컨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그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있다. 예, 불교의 연기설을 얘기하죠.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 모든 것을 지푸로 만든 개. 자, 하늘과 땅 어질지 않아 모든 걸 지푸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성인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뭐와 연결되냐면 자연은 무목적성이 있다라고 했잖아. 그냥 있는 그 자체라고 했어요. 그것을 요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지푸로 만든 개처럼 취급했대. 그러니까 인간만이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도가입니다. 도가. 노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그러한 게 아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갑은 자연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얻는 지식을 통해 인간의 힘이 생겨난다. 베이컨 실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을은 이 세상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무 없다. 그죠? 천상천하 유하독존. 실제 자신의 존재마저도 이지라고 하는 게 불교잖아요. 맞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무의자연의 삶을 살라고 실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도가에서는 계속. 맞습니다. 자, 베이컨은 병과 달리 인간이 과학적 지식을 통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본다. 인간 중심적 베이컨 맞죠? 5번 불교는 베이컨이나 도가와 달리 자연을 인류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예, 당연히 도가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동양의 자연관 도가나 불교나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기본 문제와 실전 문제까지도 풀어봤는데 역시 난이도가 좀 다르죠. 특히 수능 실전 문제 여러분 남은 5번부터 8번까지도 꼭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이번 단원 정확히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